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날은 제가 방송이란보다는 이제 업로드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2일부터 26일까지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고사가 겹치는 있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22일부터 26일까지는 업로드를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31일, 10월의 마지막 일, 10월 31일 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테슬라가 모델 3, 모델 S, 모델 X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9.0 버전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추가된 아타리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올해 초 출시 가능성 암시를 한 해당 게임은 주차 후 차량 충전 상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게임은 차량 핸들러 이용해 진짜 레이스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유튜브 모델 3 소유자 클럽 채널에 등장한 동영상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진해, 달 착륙선, 미사일 발사 등 3가지 종류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보드 카메라 카메라의 녹화 및 저장 기능인데요. 테슬라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에 하드웨어 2.5 버전으로 제작된 모델의 경우 카메라를 대시캠 녹화 장치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최소 1.8GB 공간에 있는 플래시 드라이버에 연결을 하면 최대 10분짜리 비디오 클립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라면 차량에 장착된 8대의 외장 카메라 활성을 통해 차량에 둘러싸인 360도의 방향을 모든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과 연동한 편의사항도 추가가 되는데요. 테슬라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요,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또 휴대폰에 즐길 수 있는 지도 앱 공유 버튼을 누르면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휴대폰을 통해 미디어 컨트롤도 가능한데요. 모델 3는 에너지 사용 모니터 및 웹 브라우저에도 제공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캘린더를 차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주행 관련 업데이트는 기능은 곧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해당 기능은 가장 진보된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내비게이션에서는 설정된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의 진입로를 안내하는 등 능동적으로 안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차선 변경 제한 등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며 고속도로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고 따라가는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일단 해당 기능이 검증이 완료되면 북미 고객을 위한 베타 버전으로 일단 자율주행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며 다른 시장의 경우 검증 및 규제 승인에 따라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하나의 죄송합니다. 대형 컴퓨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를 한 거를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테슬라 모델들이 출시를 하고 있죠. 테슬라 모델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베타 버전이라고 하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연말쯤 아니면 내후년쯤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미 이거는 지금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북미 고객 위주로 지금 일단은 한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일단은 캐딜락을 또 한 번 더 다른 이야기로 캐딜락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이 이르면 2020년이나 늦어도 2021년까지는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외관은 에스칼라 컨셉트와 상당 부분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할 전망이고요. 캐딜락 한 관계자는 이제 긴 후드와 낮은 전고, 비스듬한 윈드스크린 등 럭셔리한 곡선미를 갖춘 쿠페형 타입의 차량을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컴팩트 세단 이제 중대형 크로스오버 세단인지는 세부 차급이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한편 이제 캐딜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형 세단이 바로 시티5가 내년 가을에 출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어 콤팩트한 시티4가 2020년경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CTS나 ATS 등과 비교를 해서 두 차량 모두 차체가 작아진 반면 한층 더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파워트레인은 2.0 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되고 옵션으로 V6 모델과 고성능의 V8 트윈 터보 모델이 각각 출시될 전망이라 합니다. 경쟁 차종으로는 이제 벤츠의 GLA과 렉서스 UX 등을 지금 경쟁 차종이고요. XT4 아래급으로 XT2나 X3 분리종 소형 크로스오버는 2022년경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브랜드마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늦어도 지금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제가 좀 졸리는 관계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할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늦어도 이제 지금 브랜드에서는 업계에서는 최소한 지금 거의 올해부터 이제 한 개의 전기 자동차를 지금씩 출시를 하고 있고 캐딜락도 내후년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디자인이 될지고 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포르쉐 이야기인데요. 포르쉐가 신규 비즈니스 및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1억 5천만 유로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포르쉐는 고객 경험, 이동성 및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모델,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 및 증강 현실 등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향해 향후 5년간 1억 5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약 1956억 원을 벤처 캐피탈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포르쉐 벤처스는 일단 베를린에 위치한 스타트업의 갤립스에 투자를 해서 소주주가 되었고요. 이 업계는 갤립스라는 업체는 이제 빈티지카 소유자한테 디지털 방식의 관리 및 차에 대한 모든 기록과 정보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빈티지 컬렉션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홀로그램을 이용한 또 증강 형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 및 생산하는 스위스 증강현실 전문기업이 웨일레이에 전략적 투자를 당행했으며 3G C 펀딩 라운드를 통해 투자 금액 약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4억 원을 달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기업 에나고그, 마일즈, 그다음에 홈 IX, 그다음에 스포츠카 전문 업체인 리막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르쉐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그마와 그로브 펀드, 그다음에 유럽, 미국의 이벤처스 등 벤처 자금에도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또 혁신적인 플랫폼 스타트업인 아우토반의 회원으로서 지난 3월에 포르쉐 유한 회사 포르쉐 디지털은 독일 미디어 그룹의 악셀 스프링거와 함께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인
APX 론칭에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쉐 재무 담당인 바로 루츠 메커스가 이제 포르쉐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파트너와 함께 단단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번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현대자동차도 넘어가기 전에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이동수단 같은 이렇게 다양한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자동차 업계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업계는 지프인데요. 지프가 소형 SUV인 바로 레니게이드의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등장할 예정이고요. 이게 나왔던 게 해외 자동차 전문 업체인 오토에볼루션에서 지프가 1.0 리터 또는 1.3 터보 엔진을 탑재한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2020년까지 선보인다고 소식을 전했다 합니다. 해당 매체에서는 지금 플러그 하이브리드 지금 레니게이드가 내년 하반기에 신제품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램 1500과 지프 랭글러 플러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동일한 이토크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클라이서의 지금 퍼시피카 하이브리드와 그랜드 커맨더 플러그 하이브리드의 기술 노하우를 이어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또 2010형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6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이 적용돼서 일단은 1.6L 및 2.0L의 멀티 제트 터보 디젤을 탑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아트 500X에도 역시 동일한 옵션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FCA 그룹에서는 지난 6월에 이제 향후 5년간 사업 계획으로 2020년까지 모든 지프 및 프리미엄 모델의 전기화를 포함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하품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끊게 했는데, 전기화 솔루션을 갖춘 30개 이상의 차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이와 함께 전기 구동 시스템을 갖춘 지프의 브랜드의 첫 번째 차량으로 랭글러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출시를 하고요. 2020년에 출시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인 주요 파워 일렉트로닉스 모듈 같은 경우는 미국 톨레도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점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디젤을 포기를 하고 이제 점점 친환경 자동차 위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죠. 거의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왜냐면 디젤 게이트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디젤 게이트도 커졌고, 또 BMW 화재산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플러그 하이브리드로 대체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유로6가 배출가스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다 해요. 확실히 확인해 보니까 정말 강해질 정도로. 그래서 아무래도 업계에서도 차를 팔려면 그만큼 그 규제를 충족을 해야 하는데, 그 충족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디젤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디젤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바로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폭스바겐인데요. 폭스바겐이 향후 출시된
전기차 자동차 가격을 이제 디젤차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라 합니다. 그린카 리포트에서 최근 폭스바겐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차종별로 다르지만 디젤차는 가솔린차는 대비 17%에서 20%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다고 해당 매체가 전했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디젤차 수준으로 책정할 경우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골프와 유사급 체급의 ID 콘셉트 전기차의 가격은 24,465달러에서 26,137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784만원부터요 2,974만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폭스바겐은 이 같은 가격 정책을 통해 전기차를 대중화를 꾀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플랫폼 MEB 기반의 ID 양산을 내년 말부터 공장에서 생산을 할 계획이라 합니다. MB 플랫폼은 이제 대용량 배터리를 차량 바닥면에 설치해서 넓은 내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MB 기반 전기차 ID 시리즈는 전 모델에 지원이 되는데 고속 충전을 통해 3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고속 충전이랑 해외에서 고속 충전이랑 좀 그 속도급이 달라요. 우리나라 거는 거의 70에서 75와트 킬로와트 사이인데, 유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0에서 최고가 150 정도가 되는 게 급속 충전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고는 약 2배 차이가 좀 나죠.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길게 걸릴 수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했고, 제가 차량 ID 콘셉트가 지금 콘셉트의 차체 크기는 해치백 모델 골프와 유사하고요. 지금 170마력의 전기 모터와 1회 주행 거리가 400에서 600km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해외 업계 중에서는 폭스바겐이 굉장히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지금 한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선점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이제 사실 업계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것이 손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이 뭐 이렇게 만들고 팔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이익이 났어요.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전기 자동차를 판매를 했다 그러면 50에서 40 이 정도 수익, 그러니까 60에서 70이 5-60% 남는 거예요. 이 5-60%는 뭐냐면 바로 부품값이에요, 거의. 이거는 예로 든 것입니다. 예로 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들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 수익도 안 나고, 이게 수익도 안 나는데 배출가스는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플러그 하이브리드, 이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러그 하이브리드는 주 엔진은 그냥 내연기관입니다. 하지만 보조로 쓰는 거가 지금 이제 전기 모터인데, 지금 전기 모터도 지금 급이 높아가고 있어요. 점점점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업계들이 이거를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많이 내놓아요. 하지만 폭스바겐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폭스바겐 쪽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플러그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그 큰 틀은, 큰 기반에서는 바로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선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해외 자동차 관련된 리뷰들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토트렌드는 자동차와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네이버, 다음, 팟빵과 파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시고 많이 구독과
그다음에 이 추가를 해주시면 정말로 다양한 자동차와 모터스포츠 관련된 글과 소식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즐거운 수요일 되시면서 저는 10월 3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고요.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